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서 보내온 구독자의 실화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조심스럽게 편집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가슴의 고동 하나하나는 한처럼 진짜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느낌을 나눠주시고 알림종을 켜고 구독해주세요. 제 이름은 수진, 32세, 서울의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저는 존중이 법처럼 여겨지는 집에서 자랐어요. 많은 한국 가정처럼 우리라는 정이 가족을 꿰매는 실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정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잠긴 문 뒤에서 속삭이는 진실, 아무도 열지 않는 금지된 욕실 같은 비밀이 있죠. 한국에서 집은 벽과 지붕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족의 심장이죠. 정이 봄의 벚꽃처럼 피어나는 곳. 저는 남편 민호, 숫자에 더 몰두하는 회계사, 그리고 시부모님과 강남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녔지만 시아버지 김 선생님은 수수께끼 같았어요. 1000개의 이야기를 품은 눈, 5월의 눈처럼 드문 말투를 가졌죠. 제 일상은 섬세한 춤 같았어요. 반찬을 준비하고 화목을 지키고 마음이 소리쳐도 웃음을 지었죠. 결혼 5년, 한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림자 같은 침묵 속 공허함, 한복을 완벽히 차려입은 인형 같았지만 속은 텅 빈 기분이었죠. 며느리, 아내, 그림자의 역할만 남았어요. 우리 문화에서 침묵은 종종 사랑의 행동이에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본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정을 덮는 그림자 같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면 가슴에 매듭이 생겨요. 흐르지 않는 강처럼요. 매일 밤 민호 옆에 누워 집의 침묵이 말보다 크게 울렸어요. 천장을 보며 말하지 않은 것들의 무게를 느꼈죠. 완벽한 며느리가 아닌 색과 선으로 꿈꾸는 수진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떠올렸어요. 겉은 화목하지만 깊은 균열이 있는 이 하늘 혼자 짊어지는 대신 이 침묵은 무엇을 지키나?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 한복이 몸을 감싸듯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끊기 위한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풀려야 할지도요. 우리 집엔 금지된 욕실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을 쌓아둔 창고였지만 아무도 열지 않았죠. 마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품은 듯. 시아버지가 그곳을 지나칠 때 멀리 바라보는 눈빛, 저도 궁금했어요. 그가 숨기는 건 뭘까? 나 자신은 뭘 숨기고 있을까? 침묵은 저만에게 아니었어요. 집, 가족, 우리를 묶는 정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얽매이게 했죠. 당신이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을 택한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건 당신 마음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노트에 적었어요. 내 목소리를 듣는 첫걸음이었죠. 제가 품은 한은 영원한 산이 아니에요. 남산을 오르는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금지된 시선, 규칙을 어기는 꿈. 마치 김치가 발효되듯 비밀 속에 숨기면 영혼이 쉬어질 수 있어요. 제 금지된 욕실 이야기는 서울에서 친구 해리의 카페에서 바리스타 지훈을 만났을 때 시작됐어요. 저는 강남의 집에서 남편 민호,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우리를 묶는 정을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마음속엔 한이 깊어지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카페는 제 피난처였어요. 커피 향과 재즈의 부드러운 선율이 제 생각을 어루만졌죠. 38세의 지훈은 떠오르는 태양 같은 미소로 예상치 못한 불꽃을 가져왔어요. 지훈은 라떼아트를 가르쳐줬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스칠 때마다 팔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가 전율 같았어요. 수진 씨,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강 위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렀죠. 웃으며 넘겼지만 피부엔 따끔거림이 남았어요. 심장은 금지된 선을 넘는 듯 두근거렸죠. 해리가 없을 때 주고받는 눈빛,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폭풍처럼 빠르게 왔어요. 저는 결혼한 여성이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일원인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마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금지된 욕실에 비밀을 숨긴 듯 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춘향전처럼 사랑이 장벽을 넘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죠. 어느 밤 카페 선반을 정리하다 지훈이 휴대폰으로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걸 봤어요. 화면엔 붉은 하트가 떠 있었죠. 속이 뒤틀렸어요.
질투? 내가 그를 아낄 자격이 없는데도요. 그 죄책감은 2층 김치처럼 씌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심호흡하며 물었죠. 내가 진짜 느끼는 건 뭘까? 과학은 죄책감을 부드럽게 이름짓는 게 안개처럼 녹일 수 있다고 해요. 노트에 적었어요.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 고백은 어두운 방에 창문을 여는 듯 했죠. 죄책감은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인간임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품은 한 가족의 정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더 바라는 마음의 무게를 생각했어요. 당신이 품은 죄책감은 어쩌면 이해를 기다리는 인연일까요? 지훈에 대한 욕망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일상 넘어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신호였죠. 지훈이 아니라 색과 자유를 꿈꾸는 수진을 다시 깨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집의 금지된 욕실, 비밀의 공간은 그 진실을 반영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삶이 일상이 되면 공허함이 느껴져요. 불꽃이 꺼지는 듯하죠. 하지만 때로는 금지된 욕망이 비밀리에 그 불을 다시 지펴요. 서울 친구 해리의 카페에서 커피 향과 재즈의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를 채웠어요. 저 수지는 그곳에서 그 열기를 느꼈죠. 강남에서 남편 민호와 시부모님과 살며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한을 품었어요. 우리 가족을 묶는 정은 강했지만 제 꿈을 질식시키는 일상이었죠. 38세 바리스타 지훈은 한강의 새벽을 닮은 미소로 제가 외면할 수 없는 불꽃을 가져왔어요. 카페의 매 오후는 집의 침묵에서 벗어나는 휴식이 됐어요. 지훈은 라떼에 하트를 그리며 가르쳐줬고 손이 스칠 때마다 피부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수진 씨, 커피를 춤추게 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제 영혼을 어루만졌죠. 웃었지만 심장은 금지된 가심 속 불꽃이 커지는 걸 알며 두근거렸어요.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에서 금지된 열정은 심장을 불태우지만 파괴하기도 하죠. 과학은 그걸 도파민이라 부르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물었죠. 지훈에 대한 욕망은 저를 망가뜨릴까, 인도할까? 우리 집의 금지된 욕실, 손대지 않은 비밀의 공간은 가족의 한뿐 아니라 제가 억누른 불꽃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밤 카페 선반을 정리하며 늦게까지 남았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거웠죠. 지훈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고 조명 아래 그림자가 춤추는 구석에 앉았어요. 그는 공허했던 순간 삶의 불꽃이 꺼질 뻔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 씨, 당신 심장은 뭐로 타오르나요? 그의 눈은 제 한복 너머의 진심을 꿰뚫었죠. 저는 일상, 완벽한 며느리의 무게, 색과 꿈으로 세상을 그리고픈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그 손가락의 온기는 잠든 무언가를 깨웠어요. 그 순간 가족을 묶는 정이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길이 될 수 있음을, 화목을 깨지 않고도 가능함을 느꼈어요. 서울의 진운을 떼올렸어요. 불가능한 사람을 용계로 바꿔 자신의 빛을 찾은 여성이죠. 당신이라면 그 불꽃으로 뭘 하겠나요? 지훈에 대한 욕망은 그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고 싶은 수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닌 삶을 원하는 마음이었죠. 노트에 적었어요. 금지된 불꽃이라도 느끼고 싶어. 그 불은 태우지 않고 빛을 줄 수 있었어요. 금지된 욕실, 잠긴 비밀은 위험한 불꽃도 새 시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죠. 용기만 있다면요.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시선 속에 살아가요. 다른 이들이 기대하는 바를 알죠. 마치 세상이 무대고 우리가 가족 드라마의 배우인 듯. 저 수지는 강남의 집에서 남편 민호와 시부모와 함께 살며 우리를 묶는 정을 지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친구 해리의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 지훈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부드러운 촉경과 따뜻한 미소가 제 가슴에 금지된 불꽃을 지폈죠. 그 불씨는 심장을 뛰게 했지만 비난받을까 두려웠어요. 누가 제가 품은 비밀을, 우리 집 금지된 욕실에 숨겨진 것 같은 비밀을 알아차리면 어쩌죠? 가족의 정을 배신하는 걸까? 한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될까? 눈치는 보이지 않는 바람 같아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며느리, 충실한 아내, 실수 없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속삭이죠. 카페에서 커피 향이 공기를 감싸고 창밖 빗소리가 피난처를 만들 때 지훈을 보며 색가로 자유롭게 꿈꾸는 수진으로만의 삶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민호가 눈치채면? 가족 드라마에서 드러난 비밀은 모든 걸 휩쓰는 폭풍 같죠. 그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왔지만 깨달았어요. 비난은 남산을 오르는 바람처럼 스쳐갈 뿐이에요. 진짜 힘은 저에게 감시하는 시선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카페에서 노트에 최악의 두려움을 적었어요. 배신자로 보이고 정을 저버린 여자로 여겨질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의도 벚꽃잎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상상을 했죠.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늘 저를 이끌던 눈치가 저를 가둘 필요는 없었죠. 물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난이 다른 이의 반영일 뿐 내가 아닌 거라면? 그 도발은 우리 집 금지된 욕실을 새롭게 보게 했어요. 비밀의 공간이 아니라 거울이었죠. 비난받을 두려움이 진짜 나를 막고 있었어요. 다시 노트에 적었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않아도 느끼고 싶어. 눈칠의 무게를 매 걸음이 감시당하는 듯 느낀 적 있나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비난이 그림자일 뿐 진실이 아니라면. 그날 밤 이태원 거리에서 도시 불빛 아래 걸으며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어요. 가족의 정은 사슬이 아니라 나와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될 수 있었죠. 금지된 욕실, 잠긴 비밀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는 생각보다 강했고 진짜 나로 사는 용기가 새 장의 첫걸음이었어요. 금지된 욕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배신, 불신, 깨진 약속 같은 우리를 가두는 반복의 상징이에요. 저, 수지는 강남의 집에서 가족의 정을 지키며 살았지만 가슴에 한을 품고 있었죠. 친구 해리의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 지훈과의 금지된 불꽃은 한국의 신성한 충성심을 흔들었지만 질문도 가져왔어요. 이 비밀은 무엇을 지키는 걸까? 카페에서 커피 향과 창밖 비소리가 어우러질 때 지훈은 한강이 강둑을 끌어당기듯 저를 끌었죠. 하지만 비난과 죄책감의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어요. 우리 집의 금지된 욕실, 아무도 열지 않는 공간은 제 영혼의 거울이 됐어요. 불편함을 마주하라고 속삭였죠. 한국에서 충성은 한옥의 지둥 같아요. 하지만 비밀은 우리를 묶는 정을 시험해요. 지훈과의 눈빛, 불꽃을 지피는 촉감은 저를 살아있게 했지만 배신의 무게를 떠올리게 했죠. 어느 밤 스케치북을 정리하며 썼어요. 자유롭고 싶지만 사랑하는 이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금지된 욕실, 시아버지가 숨긴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아마 저만큼 깊은 한일지도요. 마이미스터처럼 불편함을 마주하면 패턴이 깨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물었죠. 이 비밀은 무엇을 지키나? 지킬 가치가 있나? 남산의 바람 같은 답이 왔어요. 비밀을 품는 건 저를 가뒀지만 마주하면 찜질방에서 몸을 정화하듯 영혼을 씻을 수 있어요. 지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노트에 비밀과 욕망을 적으며 영혼을 씻었죠. 내 색으로 세상을 그리고 싶어. 그 고백은 반복을 깨는 첫걸음이었어요. 금지된 욕실, 잠긴 문은 비밀이 사슬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이태원 새벽거리를 걸으며 바람이 과거가 미래가 아님을 상기했죠. 오늘 당신에게 권해요. 품은 비밀을 적어보세요. 용기로 놓아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이 우리를 묶듯 진실은 자유를 주죠. 화목이나 새 시작을 가져와요. 금지된 욕실은 끝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빛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밀, 죄책감, 욕망은 용기로 풀거나 새로 짜는 거미줄 같아요. 저 수지는 강남의 집에서 한의 무게를 마주하며 배웠죠. 가족의 정은 우리를 묶었지만 금지된 욕실에 잠긴 진실도 숨겼어요. 해리 카페에서 지훈이 불러일으킨 금지된 불꽃, 그의 눈빛과 촉감, 커피 향과 비소리 속에서 그건 배신이 아니라 제 마음의 거울이었어요. 금지된 욕실은 집의 구석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기다리는 곳, 평화를 바라는 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인연이었죠. 진정으로 사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묶는 정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노트에 비밀을 적고 이태원 새벽거리를 걸으며 화목은 내 안에서 시작됨을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침묵, 그가 금지된 욕실에 숨긴 한을 떠올렸어요. 그의 비밀, 내 비밀이 이해를 기다리는 인연이라면? 남산의 바람처럼 비난의 두려움을 놓고 진실의 가벼움을 끌어안았어요. 지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변화는 내 안에서 왔어요. 찜질강이 영혼을 정화하듯 새 시작을 가져왔죠. 오늘 작은 발걸음을 제안해요. 느끼는 걸 적어보세요. 비밀이든 용명이든 죄책감이든 진실의 가벼움을 상상해요.
여의도 벚꽃잎이 떨어지듯 한 너머의 빛은 비밀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용기로 바꾸는 거예요. 당신은 한 해 무게를 느꼈거나 모든 걸 바꾼 순간을 겪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뚝뚝 누르고 알림 종 켜고 구독해 더 많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만나요. 옆 영상을 클릭해 또 다른 드라마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정이 늘 당신의 길을 비추길.